자, 2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2차시 수업은요, 우선은 볼기뼈부터 시작이 되고요. 볼기뼈 같은 경우에는 팔다리를 이제 뭐예요? 다리 쪽을 이어주는 뼈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힙본이라고 하고요. 또는 우리가 펠비스라는 용어도 사용을 합니다. 예, 펠비스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볼기뼈는 뭐뭐가 있냐면 엉덩이뼈예요. 엉덩이에 이제 ilium, 일리움이라는 엉덩이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앉았을 때 엉덩이뼈가 닿는 부분이 있어요. ischium, 이스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앞쪽에서 봤을 때요. 앞쪽에 조금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여기를 우리는 치골, pubis, 퓨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볼게요. 한번 설명을. 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한 쌍의 큰 뼈로서 장골, 좌골, 치골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천추와 함께 골반뼈를 형성합니다. 네, 요렇게를 우리는 힙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엉덩뼈. 골반뼈의 윗부분을 차지하는 큰 뼈로 치골, 좌골과 합쳐져 관골을 형성합니다. 자, 엉덩뼈 같은 경우에는 일리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골 볼게요. 골반뼈의 아래 뒷부분을 차지하는 뼈로 장골, 치골과 합쳐져 관골을 형성합니다. 자, 그 다음 치골. 골반뼈의 아래 앞부분을 차지하는 뼈로 장골, 좌골과 합쳐져 관골을 형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골반뼈의 아래 앞부분을 차지하는 뼈로 장골, 좌골과 합쳐져 관골을 형성합니다. 자, 요거 보려고 그랬죠? 절구. 관골과 대퇴골이 연결되는 고관절의 우묵한 관절면으로 엉덩뼈, 궁둥뼈, 두덩뼈로 이루어집니다. 네. 자,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골반뼈를 펠비스라고 하면서 엉치뼈와 엉덩이뼈, 그러니까 우리 일리움이라는 엉덩뼈, 그리고 치골, 그리고 앞쪽에 나오는 치골이 아니라 좌골, 그리고 치골, 이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는 펠비스 골반뼈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 골반뼈에는 뭐예요? 관절구가 있어서 대퇴뼈랑 넙다리뼈, 피머랑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힙본이 있은 다음에 이게 뭐예요? 피머, 넙다리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강뼈, 종아리뼈, 티비아, 피뷸라가 있고 타살본, 그 다음에 발허리뼈, 메타타산본, 파링지스. 자, 이거 아마 그림으로도 좀 기울일 수 있어야지. 피머, 파텔라, 티비아, 피뷸라, 타살본, 메타타살, 파링지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설명은 따로 보지 않아도 돼요. 왜? 앞으로 다 봤잖아요. 요거예요. 그쵸? 넙다리뼈 뭐야? 허벅지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파텔라, 무릎뼈. 무릎뼈 같은 경우는 종자뼈로 해서 조그맣게 시야처럼 조그맣게 생겨져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뭐예요? 앞쪽에 있는 두꺼운 뼈인 정강뼈, 티비아가 있고요. 뒤쪽에 종아리뼈, 피뷸라가 있다. 그 다음에 타살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타살이 있고 파링지스가 있다. 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로 넘어왔냐? 증상 용어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자, 의학 용어에서 우리 근골격계통은요, 증상 용어도 많고 해방 용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번에 정리를 잘 해 놓으시면 2학년 때 우리 근골격계통에 대한 공포감이 없어집니다. 자, 콕시코디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코식스라고 하면 꼬리뼈고요. 디니아는 통증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콕시코디니아 하면은 꼬리 통증, 꼬리뼈의 통증을 얘기를 한다. 룸바고라고 하면 허리 통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에이고도 통증이란 뜻이고요. 디니아도 통증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통증이란 뜻이 뭐가 있어요? 알지아란 뜻도 있잖아. 디니아, 에이고, 알지아.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알지, 디니아, 아이고 아프다 이러잖아요. 오스테오알지아, 뼈 통증, 오스테오패시, 뼈 병증, 골병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스테오라지아, 여러분들 라지아 나왔습니다. 출혈이에요. 오스테오, 뼈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 오스테오라지아. 자, 크레피테이션, 비빔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슨 비빔소리냐? 뼈가 이 안에서 부러졌어요. 그럼 뼈와 뼈가 마주치는 마찰 소리를 우리는 크레피테이션. 의사 선생님이 딱 귀를 대고 들었더니 크레피테이션이 들린다. 요거는 뼈의 마찰 소리가 들린다. 요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시코스티레이션 하면 부골 형성, 부골화, 뼈가 괴사되는 중에 정상뼈에서 분리되어 나온 죽은 뼈가 생기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뼈가 괴사된 다음에요, 죽은 뼈가 생기는 과정을 시코스티레이션, 부골 형성이라고 하고요. 요거 뭐예요? 뼈 파괴세포 오스테오클라스트에 의해서 뼈가 이제 요것들 이제 지저분한 것들은 파괴가 되겠죠. 자, 페로스 슈도 파랄리시스라고 돼 있어요. 페롯 가성마비라고 하고요. 요건 뭐냐면요, 마비를 일으킨 것처럼 뼈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면서 이게 이제 균 감염됐을 때 마비가 된 것처럼 약간 감각이 둔해지는 거를 우리는 페로스 슈도 하면은요 가짜라는 뜻이에요. 뼈가 어디가 골절이 일어났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균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통증들, 슈도 파랄리시스 하면 파랄리시스는 마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성 마비, 완전하게 신경 마비가 온 건 아닌데 둔한 감정이, 둔한 느낌이 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슈퍼 뉴메리얼 본 하면 과잉뼈, 과잉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팬톤 리페인 하면 환상 사지 통증, 캘러스 애벌뼈, 뼈가 부러졌을 때 뼈의 결손 부위에 메워지는 새로 생긴 불안정한 뼈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딜레이드 유니온, 넌 유니온, 말 유니온 요렇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책에서 뭐냐면은요, 자, 딜레이드 유니온이라고 하면 지연 유압, 부러졌습니다. 부러졌는데 얘가 붙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걸 지연 유압이라고 하고요. 넌 유니온은 붙질 않아요. 말 유니온은 붙었는데 삐뚤어져서 붙었어요. 이런 걸 말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자, 팬톰 립 페인, 팬톰 유령이에요. 유령이고요. 림은 사지예요. 팔다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팔다리를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잘랐습니다. 잘리고 나면은 다리가 이렇게 요만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리랑 밑에 다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잘랐는데, 왜냐면 그게 이제 환상지 통증이라고 해서 마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뼈와 관련되는 용어, 증상 용어를 또 이제 진단 용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용어에는요, 먼저 뭐가 나와 있냐면 오스테오마이올라이티스에서 오스테오 골이고요. 마이엘로는 골수예요. 그냥 골수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긴 뼈에서요, 요 안에 골수 있잖아요. 여기에 염증이 생긴 거를 얘기를 하고요. 외상이나 수술 또는 혈류를 통한, 그래서 외부에 있는 혈류를 통해서 세균 감염이 됐을 때 골수에 생기는 염증을 오스테오마이올라이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뭐예요? 척추뼈가 있는데 척추뼈 사이에는 우리 척수가 있었잖아요. 마이엘라이티스 하면은 요게 붙어야 되는데 요게
PPT에서 자꾸 떨어져요. 마이엘라이티스 하면 척수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상성, 밑에 누가 밖에서 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균에 감염이 돼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이엘로 엔세팔라이티스 하면 마이엘로 찍고요. 엔세팔라이티스 찢어서요. 척수와 뇌, 척수 안에 있는 부분과 뇌 안에 있는 부분에 염증이 같이 오는 거를 척수내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골수 섬유증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책에서 봤더니요. 마이엘로 골수에 파이브로시스 섬유증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기냐? 골수 섬유증은 혈구세포의 정상적인 생산장애를 가지는 골수의 치명적인 장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수에 심각한 병변을 남기게 되어 빈혈이나 쇠약감, 피곤감, 간과 비장의 비대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골수, 혈구를 생성하는 부분에서요. 섬유 성분이 많이 생겨서 여기를 막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요. 빈혈, 피가 이제 모자라져요.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게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빈혈, 쇠약감, 피곤감, 간과 비장의 비대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혈행성 골수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헤마토, 지니어스, 오스테오, 마이엘라이티스 하면은 혈액에서 생성되는 골수염이다. 1차 감염된 세균이 그러니까 혈류를 통해서 골과 뼈와 골수 간에 나타난 염증을 혈행성 골수염. 그러니까 원인이 혈액에서 넘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브로디즈 앱시스 하면 브로디 고름집이라고 하고요. 통증이 거의 없는 포도구균 감염이다. 여러분들 지저분한 물질에 감염이 되면 대부분 포도구균 감염이에요. 그래서 통증이 거의 없는 포도구균 감염 골수염의 일종으로 브로디스 앱시스가 있어요. 브로디즈 앱시스. 여러분들 브로디라는 말은 그냥 붙은 거고요. 앱시스는 농양이에요. 고름이 차여져 있는 염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스테타이티스 하면은 뼈형 골염 오스테타이티스. 이거 자,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에피파이사이티스 하면 골단염. 긴 뼈에서요. 이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뼈를 싸고 있는 뼈막에 오는 거는 페리오사이티스 해서 뼈막염, 골막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냐면 사이필리틱 오스테오페리오사이티스 매독성 골막염이라고 돼 있어서요. 골막이 이렇게 있는데 혈류를 통해서 매독균이 감염이 됐고요. 그래서 요 골막에 매독균이 감염된 거를 우리는 사이필리틱 오스테오페리오사이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 매도가에게서 흔히 보이는 장골의 염증이다. 왜? 긴 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엔 스폰딜라이티스 하면은 척추염이라고 하고요. 척추뼈에 생기는 염증을 얘기를 합니다. 감염성일 경우에는요. 결핵성 척추염, 화농성 척추염 이런 게 있고요. 비감염성인 경우에는 만성 관절 류마티스염이 있습니다. 류마티스염이라고 하면요. 만성 질환으로요.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처럼 뼈에 생기는 만성 질환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 디지즈 하면 포트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척추골의 결핵균이 원발 병변에서 혈행성 전파에 의해 척추에서 발병을 한다. 자, 콕사이티스 하면 콕시스 꼬리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제트 디지즈 하면은 파제트병, 변형성 골염이라고 해서 뼈의 골염 때문에요. 뼈가 변형이 생긴 거를 우리는 파제트 디지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요.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질환도 한번 볼게요. 대사질환에서요. 네, 대사질환에서 보면은요. 요거는 오스테오포로시스라고 해서요. 뭐예요? 뼈가 봤더니요. 이제 정상적인 뼈는요. 이렇게 치밀한데요. 골다공증이 있는 뼈는요. 이렇게 엉기성기 약간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뼈의 무기질과 단백질이 줄어들어 뼈 조직이 엉성해지는 증상이다. 뼈의 절대량에 대하여 골수강 등의 공간이 늘어나서 내부의 조직이 엉성하게 되므로 뼈가 물러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스테오포로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되면 이렇게 뼈 조직이 엉성하게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을 때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졌을 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는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뼈 연화증이라고 해서 오스테오말라시아라고 돼 있어요. 말랑카우의 말라죠. 뼈 연화증이라고 해서 뼈가 말랑말랑해지는 걸 얘기를 하는데 뼈는 단단해야 되잖아. 근데 뼈가 말랑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비타민 D 결핍, 햇빛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거에 의해서 뼈가 점점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 말고 이렇게 굽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 생기는 거는 굴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인 때는 오스테오말라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인이 됐는데 햇빛을 못 봐서 뼈가 좀 약해져 있어요. 자꾸 어딜 가면은 막 휘어지고 이렇게 뼈가 자꾸 탄탄하게 지지를 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오스테오말라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케츠 그룹병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 결핍인데 소화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데 보거나 아니면 궁금한 이야기 Y 같은 데 보면요. 어떤 아이가요. 27년간 햇빛을 못 보고 어떤 골방에서 지냈대요. 그래서 이 애기는요. 전체적이 뭐예요? 기어다녀요. 기어다니기도 하고요. 이렇게 똑바로 서질 못해요. 뼈가 다 구루병이 생겨서 다 구부러져 있고요. 키가 안 컸어요. 비타민 D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뼈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해서요. 굉장히 막 조그맣죠. 애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얼굴은 늙어져 있고요. 음식을 못 빨아먹어서 우유만 먹고요. 뭐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였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뭐가 있냐면 스컬비라고 해서요. 스컬비 해서요. 괴혈병이라고 해서 요거는 비타민 C 결핍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뼈에 흡수 장애가 일어나서요. 세균 감염이 잘 일어난다든지 우리 괴혈병에 생기게 되면은요. 겉에 피부에도 뼈드락지라든지 아니면 잇몸병 같은 거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럼 뼈에서도 마찬가지로 뼈에 세균 감염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은 뼈에 변형 같은 게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은 스컬비 괴혈병, 비타민 C 결핍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스테오마라고 해서요. 뼈종, 골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스테오는 뼈고요. 오마는 종양이라는 뜻입니다. 뼈 조직으로 구성된 양성 종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봤더니 오스토시스 하면 뼈 돌출증이라고 돼 있어서요. 장골의 끝부분이 생기는 가장 흔한 양성 뼈 종양으로 이렇게 장골뼈에서요. 이쪽에 이상하게 뼈 모양이 더 옆으로 튀어나와져 있는 거죠. 요거를 우리는 엑소토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테오제닉 뼈에서 생기는 쌀코마 6종 요거는 뼈의 악성 종양입니다. 우리가 오스테오마 하면 양성 종양이라면 오스테오제닉 쌀코마, 오스테오쌀코마 하면 뼈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쌀코마라는 게 생기게 되죠. 자, 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척삭종이라고 해서 컨드로마라고 되어 있고요. 태생기에 생기는 희귀병으로요. 악성 종양입니다. 컨드로마, 오마로 끝났지만 악성 종양에 해당하게 됩니다. 원래 아이 때 있다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남아서요. 척추라든지 영치뼈라든지 이런 데서 생기는 연골 종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골절부터 다음 시간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골절부터는 조금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골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용어 하느냐고 수고하셨고요. 근골격계통의 해부학 용어는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